스포츠 엑스파일의 정철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축구 아시아 3차 예선 우리가 빚을 속해 있습니다만은 요르단과의 경기가 그 10일 밤 11시에 이제 원정 경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라크가 15일에 우리나라에 옵니다. 그래서 15일 저녁 8시에 용인에 있는 미루 스타디움에서 경기를 갖게 돼 있죠. 홍명보 감독이 지난달 9월 30일 26명의 대표 선수를 선발을 했죠. 26명의 면면을 보면은 국내파가 7명이고요. 해외파가 19명입니다. 역시 주장이 이제 손흥민 선수인데, 이 손흥민 선수가 이 시간을 통해서 보도해드렸습니다만, 토트넘의 주장인데, 이제 부상, 햄스트링, 허벅지 근육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두 경기를 나오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지난 9월 27일 유럽 축구면 유로파 리그 아제르바이잔의 가라바오의 경기 때 그때 토트넘이 3대0으로 이겼어요. 그때 후반 27분에 손흥민 선수가 허벅지 근육을 만지면서 교체해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태클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피로에 의한 허벅지 뒷근육에 이상이 생겨요. 거기서 결국은 팀은 3대0으로 이겼습니다만 스스로 이제 교체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10월 3일 그 유로파리그 헝가리의 페렌치 바도시와의 경기 때 결정이 됐어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결국은 부상이 그래 이 허벅지 뒷근육에 문제가 생기면 그게 금방 이 재활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에도 결국은 손흥민 선수가 빠졌어요. 그러니까는 웬만해 가지고는 손흥민 선수가 결정을 하지 않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홍명보 감독으로서는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직접 전화를 해서 손흥민 선수하고 소통해 보니까 도저히 일요일 10월 6일에 요르단으로 떠나지 않습니까? 국내파는 이제 7명이 가고 19명은 이제 합류하게 돼 있죠. 요르단에서. 도저히 뛸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손흥민 선수를 요르단전하고 이라크 국내에서 있을 경기에는 결국은 손흥민 선수의 건강을 위해서 결국은 제외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대신 독일 분데스리가 마인즈에서 뛰는 홍현석 선수를 대신 이제 발탁하기로 했다. 이렇게 대한축구협회가 오늘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가 있는 거고 없는 거는 엄청난 차이죠.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는 월드 클래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오만과의 원정 경기에 3대1로 이길 때도요. 세 골이 다 한 골은 손흥민 선수가 넣었고요. 전반에 황희찬 선수가 넣을 때도 손흥민 선수의 어시스트였고요. 후반에 결국 주민기 선수가 골을 때도 손흥민 선수의 어시스트에 의해서 골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자기가 골을 넣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움을 줘가지고요.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제 프리미어리그도 보면요, 웬만하면요 골에 대한 욕심이 있어가지고요 분명히 자기 동료 선수에게 패스해주면 아주 정확하게 쉽게 골을 넣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주고 자기가 넣고. 근데 손흥민 선수는 안 그래요. 굉장히 그런 점에서 보면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이 욕심이 없는, 정말 어떻게 보면 아주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월드 클래스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손흥민 선수가 두 경기에 빠지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두 경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서 0대0으로 비겼고요. 팔레스타인 하면 전쟁하는 나라하고 연습도 자기 나라에서 못하고 말레이시아에서 하고 주전 골키퍼는 소속 팀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졸전 끝에 0대0 비겼을 때 얼마나 야유를 많이 받았습니까? 우리가 오반에 가가지고 3대1로 이겼지만 사실은 경기량은 썩 좋지 않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손흥민 선수가 빠진 가운데 요르단에 가가지고 우리가 경기를 갖게 된단 말이죠. 자, 홍명보 감독 굉장히 고민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의 경우 요르단, 우리가 지난 크린스만 감독이 요르단과의 아시안컵 준결승전에서 0대2로 졌잖아요. 그래서 크린스만 감독이 전격 해임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도 홍명보 감독이 지금 여러 가지로 좀 그 대표 감독 되는 그 선임 과정이 절차상 과정에서 그 문제가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홍명보 감독은 자기가 하겠다 그러는 게 아니었죠. 자기는 사실 대표팀 감독은 안 하겠습니다. 2번이나 고산에도 불구하고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가 결국은 설득을 시켜가지고 울산현대 감독을 그만두게 하고 대표팀 감독을 맡게끔 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사실은 홍명보 감독은 피해자예요, 피해자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걸 정확하게 이제 클리어 시키고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회에서도 사회 문제가 되고 또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으니까 그 문체부가 감사를 하고요. 감사해 보니까 규정에 맞지 않는다 해가지고 했지만은 홍명보 감독의 감독 계약은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그 자격이 없는 그 전력강화위원장이 했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사실 윤철 장관이 지난 9월 24일 국회에서는 사실은 자격이 없는 전력강화위원장이 선임했다면 그것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문체부 감사에서는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FIFA가 또 공문을 보내왔잖아요. 국제축구연맹은요 분명하게 밝힙니다. 14조, 15조, 19조에는 제3자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되고 특히 정치적인 데서는 자유로워야 된다. 만약에 그걸 정부가 개입했을 경우에는 FIFA로부터 월드컵 축구 출전권뿐만 아니라 징계를 받게 된단 말이죠. 이거를 그 FIFA가 국제축구연맹이 지난달 그 30일 대한축구협회에 보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지난 10월 3일 대한축구협회가 결국은 그 FIFA로부터 이런 공문을 받았다.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국회에 뭐 겁박성 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그게 아니죠. 2015년에 쿠웨이트가 그 이 체육 행정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이 문제 때문에 사실 쿠웨이트가 그 월드컵 2018년 러시아 월드컵하고 그 아랍에미레이트 아시안컵 모든 그 이 경기를 몰수패 당한 적이 있었다 이런 건데 그거고 이거고는 다르죠. 사실은 이것은 축구협회가 잘못해가지고 축구 팬들로부터 야유를 받게 되고요. 또한 또 그 홍명보 감독이 또 많은 축구 팬들로부터 뭐 이 비난을 받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자, 이런 과정에 홍명보 감독이 지금 뭐 심기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데 또 이 손흥민 선수 사실 손흥민 선수가 차지하는 거는 대단하잖아요. 뭐 토트넘에서도 주장이지만은 이 손흥민 선수가 사실은 전체적으로 경기를 갖다가 잘 운영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빠졌다. 자, 홍명보 감독으로서는 뭐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 일요일 6일 저녁에 이제 그 국내파는 7명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19명의 해외파니까 이제 요르단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만 홍명보 감독은 썩 좋은 소식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그 전력에 있어서 물론 우리 뭐 지금 황금 세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황금 세대라고 그러는데 과연 홍명보 감독이 그 이 베스트 11 라인업을 어떻게 짤 것이냐. 뭐 이제 공격수로서는 오세훈 선수가 있고 주민기 선수가 있고 또 오현규 선수를 갖다가 새롭게 발탁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신에 이제 그 손흥민 선수 대신에 만제에서 뛰고 있는 홍영수 선수를 대체로 그 발탁했다 이렇게 했는데요. 자, 이와 같은 홍명보 감독으로서는 그렇게 썩 좋은 소식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국내 프로야구 가을 잔치가 시작이 됐죠. 야, 이 수원 KT가 5위 결정전에서 SSG를 갖다가 잡았잖아요. 그것도 뭐 솔직히 해서 그 로하스 주니어라는 선수가 극적으로 3런 홈런, 뭐 처음에는 솔로 홈런, 그래가지고 결국은 4대3으로 SSG를 잡고
그다음에 와일드 카드제가 해가지고 결국은 또 두산을 갖다가 4대 0, 1대 0. 두산은 비기기만 두 번 가운데 비기기만 해도 결국은 준 플레이오프에 출전할 수가 있었습니다만 수원 KT가 5위 결정전에서 SSG를 갖다가 결국은 8회에 그 로하스 주니어라는 선수가 석점짜리 홈런으로 한 점차 4대 3으로 5위가 돼서 그 와일드 카드전에 가가지고 두산을 갖다가 또 그 4대 0, 1대 0으로 잡고요. 그리고 이제 준 플레이오프에 올랐단 말이죠. 자, 이 뭐 수원 KT 이강철 감독으로서는 굉장히 그 신이 나는 것이고요. 자, 선수들은 똘똘 뭉쳐 이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특히 로하스 주니어라는 선수는 사실 정규 시즌에는 일할 때 타율밖에 되지 못했던 선수가 뭐 이건 대단한 겁니다. 1대 0으로 이길 때도요. 그 2차전에서 로하스 선수가 6회 2루타를 치고 강백호 선수 적시타로 결국은 1대 0으로 두산을 잡았단 말이에요. 이게 필요해요, 선수가. 그래서 우리가 이 경기에 이기려고 그러면 미친 선수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럼 미친 선수 하나 있으면요, 그 기세 못 꺾습니다. 와, 여하튼 두산은 여러분 다 아다시피 감독이 뭐 국민 타자 이승엽 감독인데 지난해도 사실은 가을잔치 갔습니다만 결국 고비를 넘기지 못했고 이번에도 결국은 4위를 차지했는데 결국은 수원 KT한테 결국은 그 예상밖에 정규리그에서는 12승 4패로 압도적으로 수원 KT를 앞섰던 두산이 결국은 지고 말았단 말이죠. 뭐 두산은 LG와 그 잠실 야구장을 갖다가 같이 쓰는 한 지붕 두 가족 아닙니까? 요즘 서포터스 응원들은 옛날하고 달라요. 이승엽 나가라, 수원 삼수로 가라, 뭐 이렇게 말이죠. 이승엽 감독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참 이승엽 감독은 대단한 감독. 저는 이승엽 감독 굉장히 좋아하죠. 왜냐면 말이죠. 이승엽 감독은 뭐 국민 타자잖아요. 응? 2003년에 그 아시아 한 시즌 56개, 64년에 왕정재 감독이 55개, 한 시즌 55개를 갖다 2003년에 56개를 때렸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2013년에 이 일본의 네덜란드 출신의 선수의 60개의 홈런 때렸죠. 이건 네덜란드 선수였고요. 그 다음에 2022년 무라카미라는 야구도 스왈로스 선수가 56개의 홈런 타이 기록이죠. 그리고 이승엽 감독은 현역 때 626개, 국내에서 467개의 홈런 때리고 일본에서 159개를 때렸잖아요. 626개의 홈런을 때렸잖아요. 그런 선수였고 감독이었는데 결국은 작년에서 금년에 결국은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말이죠. 결국은 지니까 두산 팬들도 이승엽 감독 나가라. 요즘 뭐 참 그 감독하기가 굉장히 어렵던데 이승엽 감독도 죄송합니다. 제가 모든 것을 제가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야, 국민 타자가 이런 수모를 당하네요. 자, 여하튼 간에 그 수원 KT가 준 플레이오프 5전 3선승제입니다. 지난해 한국 시리즈에서 맞붙었던 이 LG 트윈스와 경기를 갖게 됩니다. LG 트윈스는 작년에 그 한국 시리즈에서 수원 KT와 대결해가지고 1차전은 수원 KT가 이겼어요. 그러나 2차전, 3차전, 4차전은 홈런으로 결국은 이 LG 트윈스가 4승 1패로 29년 만에 세 번째 우승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염경엽 살령탑, 이강철 수원 KT 감독. 야, 그런데 염경엽 감독도 굉장히 고민할 겁니다. 왜냐면요, 이 기사가 무서운 거예요. 한 번 상승세를 타면요, 이게 꺾기가 어렵거든요. 선수들은 이제 자신만만하다면 자신감, 집중력, 최고의 선수가 될 수가 있는 것이 세 가지잖아요. 첫째 체력은 뭐 기본이고요. 첫 번째가 자신감, 두 번째 컨트롤, 세 번째가 컨센트레이션, 집중력이거든요.
근데 지금 수원 KT가 지금 자신감이 넘쳐 있죠. 그다음에 집중력. 물론 그 이 LG 트윈스는 12일 동안 뛰었어요. 그러나 수원 KT는 계속해서 5위 결정전을 하면서 체력이 좀 딸릴 겁니다. 그러나 지금 수원 KT의 기세가 만만치 않거든요. 자, 이래서 지금 중요한데 그 내일 그 5일부터 오전 3선승제인데 지금 그 이 수원 KT의 선발 투수는 고영표 선수를 내세웠고요. LG 트윈스는 디트릭 앤스 선수를 내세웠어요. 뭐 그 영역 감독으로서는 그 앤스 선수는 정규 시즌 30경기 나와서 13승 6패 4.19. 그다음에 KT와의 경기에서는 2승을 거두면서 5.25. 5점 조금 더 좋습니다. 그리고 수원 KT는 고영표 선수가 좋더라고요. 정규 시즌은 18경기 나와서 6승 8패 4.95. 5점 정도 줬고요. LG 상대에서는 한 경기 나와가지고 9.6승이니까 뭐 보면은 투수로 보면은 일단은 앤스 선수가 고영표보다 낫습니다만 그러나 알 수가 없죠. 그날에 그 정말 미친 선수가 하나 나오면 어떻게 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내일 오후 2시 잠실야구장 그리고 오전 삼성승제거든요. 일단 1차전과 2차전은 그 잠실구장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루 쉬고 그 다음에 3차전, 4차전은 수원에서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홍명보 감독은 굉장히 지금 고민이 많을 겁니다. 이런 점에서 과연 그 일요일에 지금 그 요르단으로 가야 되는데요. 하여튼 10일에 있을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 11시에 경기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무조건 건강하십시오.